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9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설 연휴를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국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월 9일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내어야 한다. 그래야 개인이 누리는 자유, 생명, 재산권을 유지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지키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느냐의 이 순간이 이제 불과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휴 기간 모든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은 사실은 전쟁에서 진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동 세력, 그리고 김정은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한 번 더 5년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은 베네수엘라행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각성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백성은 구경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백성이 아니다, 국민이다. 나라의 되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1948년 8월 15일 이후에는 헌법에 따라서 주권자로 또 더 올라갔습니다. 국민에서 주권자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국민이 합법적 방법이 허용하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국민이 선거운동원이 돼야 됩니다.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거운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요사이 공직사회에서 큰 변화가 감지됩니다. 선관위 직원 2,900명이 거의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혜주 상임위원을 몰아낸 거. 근데 지금 검사들도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신면의 기사 제목이 검사, 수사관 수백 명 성남FC 수사 왜 막았는지 밝혀라. 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면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오수, 박은정과 전화통화, 성남FC 금융자료 요청 막아. 성남FC는 축구팀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성남FC의 구단주였습니다. 이 성남FC로 두산 네이버 등이 이 후원금을 보냈는데 이 후원금이 어떻게 서해졌느냐 하는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 담당 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항의성 글을 남긴 게 이게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네이버 등 기업들이 낸 후원금에 대해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들어서가지고 그 자료 요청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수사방해 아닙니까? 왜 막았느냐? 바로 작년입니다만은 그때 이재명 씨가 민주당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막은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하나 또 새롭게 이건 제기된 겁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성남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남시가 이게 복마전 아닙니까? 복마전. 복마전이란 것은 마귀들이 득실하는 말하자면 소굴이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이권과 관계되는 사건이 줄줄이 나옵니까? 거기 조폭이 왜 등장합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이 성남시를 완전히 발가벗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남FC는 전형적인 거악 사건의 냄새를 피웁니다. 거악이라면은 주로 일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그냥 쓰는데 거대한 악이란 뜻이죠. 주로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과 정치 권력이 합작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정부패 사건을 흔히 거악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악은 경찰에 맡겨서는 안 되고 검찰 중에서도 특수부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일본과 한국의 전통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검사하면은 검사는 거악을 수사한다. 즉 대기업과 정치인을 수사한다 해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검사 출신은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악을 수사하는데 주로 국회의원 그리고 재벌을 수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느냐. 그게 불문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뭐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성남FC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두산, 네이버 등등의 이 대기업이 그걸 대가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상 특혜를 받았지 않느냐 하는 게 그 혐의의 핵심입니다. 전형적인 거악사건입니다. 거악사건, 정치 권력, 그리고 대기업. 이거는 이재명 씨가 항상 주장하듯이 자기가 기득권과 싸웠다고 그러는데 이게 기득권입니다, 바로. 이 기득권 수사를, 그런데 김오수 그리고 성남지청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이 사람은 김오수와 더불어 지독한 친여 성향입니다. 두 사람이 그러면은 이 거악 수사를 막았다. 왜냐?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았다. 이런 구도가 지금 의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건 대장동 수사와는 또 별개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성관이가 굴기하는 걸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되면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2의 조혜주 성관이 상임위원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김오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는 3월 9일까지 김오수는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식으로 이재명에게 불리한 수사 다 틀어막고 갈 거냐? 아니면은 3월 9일의 상황을 예상을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아니면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오수를 밀어낼 거냐? 생각이 아마 복잡할 겁니다. 3월 9일 이후의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볼까요? 검찰이 이재명을 비호하는 수사를 해가지고 이재명이 당선되었다 하면은 거기에 승복하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제2의 4.19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전국을 뒤덮을 겁니다. 그때 김오수는 누구 꼴이 되느냐? 4.19 직전에 3.15 부정선거를 지휘했던 최인규 꼴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최인규는 어떻게 됐습니까? 5.16 혁명 나고 나서 부정선거 지휘했다고 해가지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최인규가 될 거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김호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임기 젖혀놓고 검찰의 수치다 해가지고 김호수 밀어내지 않을까요? 그때 잠잠하던 이 여론과 언론이 폭발하지 않을까요? 이러나 저러나 3월 9일 이후 김오수는 저 칼날 위에 서 있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걸 면하려면은 앞으로 한 2주 정도 사이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가장 합리적 결단은 뭘까요? 우선 성남FC 의혹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시를 해야 합니다. 아마 이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대장동 수사죠. 대장동 수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수사했는데 국민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발표를 안 하잖아요. 국민 세금 쓰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중대사안에. 수사를 발표를 하면서 이재명의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의 소견을 밝혀야 됩니다.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다. 대장동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이 이 사건의 배임 공범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혐의를 갖고 선거가 끝나면은 수사를 하겠다고 하든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중간 수사 결과에서는 이재명의 법적 신분, 이재명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느냐, 기소 대상이냐, 이재명의 혐의를 특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전례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시 대통령입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으로, 최서원 씨의 공범으로 특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3월 9일 이후의 사태에 대한 책임 회피라도 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발표를 하면은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검찰은 사는 거죠.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네이버 등 기업들이 낸 후원금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를 받아달라는 성남지청의 요청을 김호수 총장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나옵니다. 이 사실이라는 거죠. 대검의 한 부서를 통해 성남지청의 요청을 보고받은 김호수 총장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전화로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일선지청의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요청을 다루면서 직접 요청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은 퍽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총장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것이란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남지청은 작년 6월에서 7월쯤 네이버 등 성남 관내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확인해달라고 대검에 요청을 했답니다. 대검을 거쳐야 하는 모양이죠. 근데 이 FIU라고 불리는 금융정보분석원은 수상한 자금 흐름을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대검은 이 사건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김 총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김 총장이 박은정 지청장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그 자료 요청건을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후 박은정 지청장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성남지청 수사팀의 보고를 묵살하면서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김 총장이 FIU 요청권에 대해 지시한 것은 맞다. 다만 수사를 막은 것은 아니고 성남지청이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중인 내용까지 함께 금융자료 제공을 요청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는데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작년에 성남지청의 수사관은 2015년에서 2016년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FC에 네이버가 후원금 40억 원을 낸 것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가 2018년 6월부터 성남FC에 후원금 160억 원을 낸 네이버, 두산 등 6개 기업 전체를 수사한 사건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네이버, 두산 등 6개 기업이 성남FC에 160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내고 성남시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경찰은 2018년 6월 야당 고발로 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3년 3개월이 지나가지고 작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하지 않고 끝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경찰이. 이러니까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남지청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성남FC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과 주임검사 등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해가지고 경찰 수사가 미진하니 검찰 재수사나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의견을 받은 박은정 지청장은 기록 검토를 한다면서 한 달 넘게 사건을 뭉갰고 이에 반발한 박하영 차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박 지청장은 이 아주 친정권 검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박 지청장은 수사팀 기록 28건 8,500여 쪽을 사본해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검토 의견을 기재했다면서 이후 수원지검에 보고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박 차장이 사직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통상 지검장, 지청장 등은 간략한 사건 요약 보고를 받고 지휘 지침을 내린다면서 지청장이 8,500쪽짜리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사건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한 법조인은 박 지청장이 사실상 수사를 뭉갰다고 실토한 셈이라는 겁니다. 이에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직 인사를 올렸더니 여기에 어제 현재 검사와 수사관들이 350여 개의 댓글을 달고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 박 차장의 사의 표명은 단순한 수사 견해 차이가 아닌데 법무부와 대검이 사안을 축소하려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명을 박은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사표를 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박 차장이 왜 나가냐. 마지막까지 검사로서 소신을 지키려 한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 응원 댓글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대검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사. 이래 되면 이제 다시 당시 구단주 이재명 수사선상에 오르는 거고 이 후원금이 어떻게 서여졌느냐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검찰이 재수사하면은 성남지청 수사과가 별도로 네이버와 관련해 자체 조사한 사건과 경찰이 네이버, 두산 등 6개 기업 전체에 대해서 수사한 후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합쳐가지고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김모수 총장이 한 발 물러서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어떻게 만들지 흥미롭습니다. 그것보다는 김호수 검찰총장은 자신도 살고 검찰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장동 수사 중간 결과를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국민 세금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